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새 정부에서는 암호화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거란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윤 당선인은 주요 암호화폐 정책 공약으로 암호화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투자자 보호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 거래 활성화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세부 공약은 단연 과세 여부인데요. 윤 당선인은 250만 원인 암호화폐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 소득은 금융투자로 분류돼 5천만 원까지 공제받아 암호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포함시킬지가 비과세 한도 상향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소득을 금융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암호화폐 소득을 디지털 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기타 소득에서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호화폐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기준 확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반가운 공약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론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시스템 오류 등 암호화폐 손실 우려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사업자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하루 평균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1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암호화폐 유사수신 피해 규모는 2조 9,29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2% 급증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 역시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발급이 무산돼 코인 마켓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거래소들은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은 암호화폐 시장 규모 확대와 경쟁 질서 부여를 위한 거래소 대상 은행 실명 계좌도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암호화폐 공개, ICO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공개, 즉 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 공개와 유사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ICO를 내세운 유사수신이나 사기도 행해한 바 있어 투자자 보호가 쟁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 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총리사나 암호화폐 사업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NFT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인 만큼 어떤 분야와 접목해야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부는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업계도 활기를 보일 것 같은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측은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암호화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오늘 차기 정부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 규모 모두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암호화폐 공약에 대해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